아니 근데 그냥 좀 유머러스한 분이지 별로 그렇게 무슨 뭐 마음이 변했다거나 이런 거 같지 않은데요?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남자들이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, 그렇죠? 아니 얼마나 유머러스해. 심삼켜. 아니 갖다 주면 좋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대 그때도 빨대 거기인데 오빠 나 빨대 좀 줘 이렇게 할 때 아니야 오빠 꽂아줄게 하면서 이렇게 되면 되는데 빨대가 없네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이거 아 진짜. 이런 전 이거 진짜 큰 문제고 이것 때문에 이런 거 되게 진짜 싫어하잖아. 짜증나는 거고. 남녀 평등주의. 아 목말라 오빠. 목마른데 마실 게 없어. 그럼 마실 거 사달라고 하든지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. 말은 그냥 똑바로 하든지. 외국인 양국인한테 말 좀 똑바로 하든지. 세븐틴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. 성시경 씨는 어때요? 남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전 좀 챙겨주는 편이에요. 까주든 해서주든 발라주든 이렇게. 저는 막 얘가 나한테 돌려서 얘기하든 지서대로 얘기하든 뭘 요구하기 전에 미리미리 다 제가 해놓는 게 좋아요. 뭐 어디 화장실 소리 날 것 같으면 내가 소리 키우고 뭐 얘가 지금 뭐 떨어질 것 같으면 그냥 미리 가가지고 가서 뭐 약 사다 놓고 막 이런 게 좋아. 신도엽 씨는 어때요? 이렇게 여자한테 이렇게 해주고 젓가락도 까서 이렇게 주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면 그냥. 저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한테도 그냥 좀 그런 것들을 해주는 편이에요. 형수님한테도? 그럼요. 지금 다정해요? 그럼요. 사실 이런 게 있어요. 샤워하는데 샤워 부스 안에도 칫솔을 이렇게 해놨어요. 걸어놨어요. 근데 칫솔을 걸어놓은 케이스 요 안에 이 물때 같은 게 이렇게 묻었어요. 예, 껴요. 제가 이렇게 해서 제 걸 물때를 막 닦으면서 옆에 이제 와이프 거를 딱 꺼내면서 때가 없어? 아니 있죠. 똑같이. 없으면 진짜 화나겠다. 이거 뭐야 이게? 그렇죠. 거기서 떼어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빡빡빡빡. 근데 끝에 남은 물때가 잘 안 지워져요. 그래서 어허. 계속 빡빡빡빡 닦는 걸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이건 가족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남의 물때를 이렇게 닦아주는 뭐야. 사람이 있을까? 아니 그 순간 전 제 스스로가 되게 대견하고 야, 이런 식으로 미화를 할 수가 있나요? 자기 자신을. 아니 뭐 잘해요. 잘하고 전 나름대로 배를 해요. 근데 여자든 남자든 진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안 하던 사람이 한 번 하면 되게 고마워하는 게 있고 항상 해주던 사람이 안 하면 그러니까 이분도 문제가 옛날에는 안 그랬었을 거라는 거지. 옛날에는 항상 빨대를 꼽아주고 하던 사람이 지껏착 하니까 이게 이제는 막 이런 게 섭섭한 거잖아요. 야 갑자기 김건모 선배가 생각나네요. 김건모 씨. 건모 형님 어떻게 술 담배 그렇게 하시면서 노래를 CD랑 똑같이 할 수 있냐 했더니 CD를 녹음할 때 술 담배를 많이 하세요. 미안해요를 술을 그렇게 드시고 똑같이 진짜 높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 게 좋아요. 지금 이 여자분이 벌써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. 세상에 둘도 없는 내 편이다. 난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생각해. 아니 빨대를 발로 꽂아주더라도 지금 이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인 거야. 그래. 이게 무슨 불만거리가 돼. 그리고 아까 차 얘기 사실 뭐 남자가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. 차는 빡 박았는데 책상은 자기 워낙 튼튼하니까 이게 기분 나쁘지.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그 다음에 막 싹싹 빌었대잖아요. 그럼. 싹싹 빌고 간만에 그래. 핫한 화해의 밤을 보냈다. 둘이 결혼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. 저도 결혼하기 전에 좀 비슷했어요.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뺏어 먹고. 근데 지금 그 자물성 많이 생겼고 오히려 그래요. 좀 또 위로해주는 부분 생겨요. 결혼하고 나서. 지난번에 자기가 먹을 거 한 젓가락도 뺏어 먹으면 그거 싫다고 그랬었거든요. 샘 해밍턴 정량. 며칠 전에 그 만두 먹으러 갔는데 만두 딱 2개 남았어요. 근데 와이프는 만두 안 먹는다고 했어요. 계속. 갑자기 와이프 젓가락 이렇게 가서 하나 찝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괜찮게 넘어갔어요. 이게 처음이었던 거예요. 그러면 만약에 햄버거 하나는 토핑한 거, 하나는 토핑 안 한 거. 그거 쉬워요. 반 잘라서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. 근데 처음에 토핑 추가한 거를 이렇게 딱 잡았을 때 그때 그거 내 거야. 이게 자기 거야. 이거보다는 토핑 추가한 거고 이거는 추가 안 한 건데 그거는 조금 맛있을 수 있는데 좀 짤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좀 담백할 수 있고 어떤 거 먹을래? 이게 좀 짤 수도 있고 나트륨이 많아가지고 얼굴이 탱탱 물까 그냥 얼굴에 그럴까 내가 여기가 중요한 얘기다 그러지 않았니? 뭐 이런 식으로. 반씩 먹어. 그래 반씩 이게 먹으면. 여자친구 있는 게 뭐야? 좋은 게 뭐예요? 짜장면 짬뽕 하나씩 시켜서 나눠 먹을 수 있잖아. 그렇죠. 그걸 안 돼.
처음부터 짬뽕을 시키던가. 어디서 국물 탐을 하고 있어. 얼마나 행복해요 나나 먹으면. 그럼 둘이서 할 수 있는 좋은 거지. 11년 동안 사귀었으면 그냥 한번 결혼하시죠. 그냥 10년 동안 사귀었으면 그냥 한번 결혼하시죠. 아님 말고 뭐 이런 느낌인데. 근데 이 상태에서 또 애기도 있으면 더 끈끈한 거겠죠? 아기. 네. 아. 이 사람 닮은 애가 막 크고 있고 그러면 형 애라는 건 뭘까요? 그 얘기 웃겨. 겨울왕국 보고 왔대요. 아들이랑. 애들이랑. 그 전에 이제 레디꼬 노래는 계속 틀어줘가지고 그냥 근데 레디꼬 계속 혼자서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. 좋아요 그냥. 근데 이제 극장을 데려갔는데 5살짜리 아들이니까 이게 이제 데시벨 조절이 안 되죠. 이게 공공 장소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. 근데 레디꼬 안 나와요? 레디꼬 안 나와요? 그래서 나와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이따 레디꼬 나왔어. 나오니까 너무 크게 레디꼬 근데 앞에 초등학교 한 5, 6학년 애들 막 이렇게 째려보고 옆에서 가면 전 모자 쓰고 가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레디꼬 막 하다가 노래 끝났어요. 그러니까 또 되게 큰 소리로 레디꼬 또 안 나와요? 그래서 안 나와. 그러니까 정말 큰 소리로 아빠 저 집에 가고 싶어요. 진짜 귀엽다. 오랜만에 그렇게 좀 당황을 했네요. 애들은 목소리가 크고 되게 커요. 솔직하고. 그러니까 이게 뭐 어찌 보면 권태기일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느끼는 그 또 다른 행복감이 분명히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게 권태기라는 말을 아예 바꿨으면 좋겠어요. 그런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. 바꿨으면 좋겠고 여자분한테 저는 진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. 11년 동안의 어떤 그 믿음의 두께와 그 무게감을 빨대 먼저 안고 자주고 이런 유치한 감정이랑 바꾸거나 비교하지 마세요. 이건 너무 훌륭한 거예요. 아마 그 1, 2년 된 친구들은 10년의 커플이 갖고 있는 아까 얘기한 안정감이나 진짜 내 편 그런 느낌은 없을 거예요. 그럼요. 분명은 진짜 좋은 남자인 것 같아요. 자, 오늘도 사랑의 직진 신호 그린라이트 켜져 함께합니다. 어떤 사연이 와 있는지 궁금한데요. 저희가 잘 듣고 호감인지 착각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대전에 사는 이제 막 30대가 된 아가씨입니다. 2013년 마지막 날까지 야근을 하고 1월 1일에 늦게 일어나 뭘 할까 하다 혼자 등산을 갔어요. 눈 쌓인 산길을 알겐 없이 오르려니 정상에 도착했을 땐 일몰이었고 정상에서 세 갈래 길 앞에서 고민하다 지나가던 남자분께 어떤 길이 덜 위험한지 물어봤어요. 그분은 길을 알려주며 해가 지니까 빨리 내려가야 한다는 말을 하고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시야에서 사라졌어요. 정상에서 3분의 1 정도 내려오면 쉬는 곳이 있는데 멀리서 아까 그분이 보이더라고요. 그분 속도라면 벌써 출구에 도착했을 시간이었는데 그 후로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분이 제 뒤에서 잘 내려오셨어요. 미끄러웠을 텐데 넘어지진 않으셨어요? 정상에서 말 거셨을 때 알젠이 없으신 것 같아 제 알젠을 한쪽 빌려드릴까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말을 못했어요. 잘 내려오고 계실까 계속 걱정했어요 라며 말을 걸더라고요. 저는 잘 내려왔어요. 내려오다가 한 번 넘어졌어요 라고 대답했고 저희는 함께 산을 내려오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. 그분은 제게 어느 코스로 왔는지, 왜 남친이랑 안 오고 혼자 왔는지, 왜 새해 첫날에 산에 왔는지 등등 물어보았고 저도 예의상 이것저것 되묻다가 저희 둘 다 솔로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. 그 이후 계속 뒤에서 따라오며 묻지도 않았는데 회사 여직원들이 같이 계룡산 가서 해돋이 보자는 걸 거절했는데 이 시간에 여기 오길 잘했다고 말도 하고 저를 계속 챙겨주시더라고요. 한참 같이 내려오다 산 출구 쪽에 있는 절에서 스님이 커다란 북을 치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. 동엽이 형 거기까지? 저는 이 산을 다니면서 그런 광경을 처음 봐서 저 이거 보고 내려갈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바로 내려가지 않고 머뭇머뭇 하시더라고요.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뺏으면 안 되겠다 싶어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를 했고 그분은 머뭇거리다 곧 인사를 하고 내려갔어요. 근데 제가 혼자서 스님이 북을 치고 종 치는 것까지 다 보고 내려가는데 출구 도착하기 전에 그분이 또 저 앞에 보이는 거예요. 말을 걸까? 하다가 쉬면서 천천히 내려갔어요. 다음날 출근해서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까 듣던 사람들이 경악을 하더라고요. 그 남자는 호감 표시를 한 거였는데 제가 안녕히 가세요라는 말을 상처받았을 거라고. 사실 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일하는 시간, 잠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이분 생각만 하고 있어요. 10년 전 첫사랑 이후에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. 심장이 조여오고 먹먹하고 손쉬기 힘들더라고요. 성경병 같이.
닮은 사람이 지나가면 얼굴 자세히 쳐다보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무슨 정신으로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. 5년간 회사에서 실수 없이 일 잘했는데 처음으로 사유서도 썼네요. 주위에서 개 걱정하시다 마녀사냥에 글 한번 올려보라고 하더라고요. 그분은 그린라이트였을까요? 그린라이트라면 혹시 만날 수도 있으니 산에 자주 가보고 그린라이트가 아니라고 하시면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이 산에 가면 돼요. 산에 가면 돼. 심장이 조여오고 숨을 쉬기 힘들고 고산증 아닌가요? 근데 그 남자, 그 남자 멘트. 야, 아유 짱이야. 직원들이랑 새도주 가자 그랬는데 안 가길 잘했네. 아유, 막 쏜 거지 그냥 막 쏜 예. 거야.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막 보통 사람들이 동엽신 하잖아요. 하도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어떤 연애사가 벌어질 때 신기루처럼 동엽신이 나타나는 거야. 거기 북을 치고 있는 게 진짜 사람이었을까? 동엽신이야 동엽신. 아이 참. 아니 근데 이분은 이게 지금 뭐 그린라이트인가요 아닌가요가 아니라 제발 좀 도와주세요. 예 해가지고 맞아요. 사연을 보냈는데 상사병 같은 거 있잖아요. 그 막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그다음 막 심장이 막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 같고 계속 막. 참 희한한 게 여기에 무슨 마음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. 근데 희한하지? 여기서 시작 감정이 난 그게 너무 신기해서 이게 계속 정말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워서 그 아픔이 어떻게 가나 막 이거를 누워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. 근데 정말 신기하게 쫙쫙 간다니까 여기서 시작돼서 이렇게 발가락까지 이렇게. 감성적이야. 주영이 특기가 눈물 흘리면서 길 걸어 다니는 거거든. 예전에도 술 먹고 다 2차 가고 집에 가고 하는데 난 좀 걸어야겠다면서 혼자 사라지고. 아니 멋있잖아. 그런데 이거 뭐하래? 아니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. 근데 걷더라고요. 밤에 걷는 남자. 서서 걷는 남자. 아니 근데 이분은 산에 가서 없어요, 이런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는 진짜 없어요. 그쵸. 아이젠을 빌려준다는 거는 뭐 아니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만약에 눈이 와 있는데 아이젠이 필요한 상태면 거의 넘어질 수 있는 거니까 한 짝이라도 빌려주겠다 이렇게 하나를 하면은 안전하죠.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더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당신을 위해서 그럼. 좀 내어준다라는 그런 거잖아요, 그렇죠? 보통 신경 안 쓰죠. 산은 저도 정말 많이 갔었거든요. 진짜 제가 진짜 열심히 다닐 때는 청계산을 매봉을 찍고 내려오는데 55분을 찍은 적이 있어요. 계속 뛰어다니는. 야, 그거 좀 다람쥐 수준이야. 네. 산토끼야? 거의 그랬었어. 수정이가 이렇게 정말로 막 산에서 빅풋이라고 혹시? 아야 봐. 볼 수도 있지. 아니 근데 내려올 때 좀 무릎에 이렇게 그렇죠, 아무래도. 그렇죠. 그래서 올라갈 땐 산을 타고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그래서 남산 참 좋은 거예요. 거기 케이블카. 거기 에스컬레이터도 있어요. 그 3호 터널에서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고 거기에서 내리면 케이블카 타고 위에까지 갈 수 있어요. 역시 가족들의 산에 대해서는 빠삭하다. 그러니까 산 좀 타세요. 저는 뭐 술을 너무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. 그리고 막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더라고요. 내려와서 북한산 중에 지금은 많이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올라왔다 내려오는 길쯤에 이렇게 술 파는 집이 있는 데가 있어요. 캐맥주랑 막걸리랑 전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다 이렇게 굴러내려요. 몇 명씩 넘어져 있어요. 막 나무 이렇게 닫혀져 있고 다리가 풀리는 거야. 처음 온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고 달콤하니까 먹다가 아하. 거기서 내려가다 보면 많은 사상자들이 그럴 수 있겠네요. 네. 술 붙이겠지. 술 많이 드시면 안 돼요, 산에서. 내려와서 드세요, 내려와서. 산에 산 세계에서 진짜 제일 싫어하는 게 등산이에요. 세계에서. 야, 이거 초등학생 때 우리가 자주 쓰던 얘기예요. 세계에서. 진짜 대단한 건 아이스크림 팔고 물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거 메고 올라가는 거 봤는데 진짜 대박이더라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단한 게 등반할 때 막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등반가들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실제로 정상을 제일 처음 밟은 분은 카메라 감독님인 거예요. 그 카메라 감독님들이 드는 저 카메라가 무게가 꽤 되잖아요. 그리고 이제 뭐 하신 거죠 지금? 방해할까봐 일부러 그렇게 참은 거예요 지금. 참는 거예요. 아예 해요. 그건 동방예의지. 예. 진짜 답답하게 지치게 하잖아요. 예. 그래가지고 옛날 방송국에서 야,
진짜 힘든 직업은 바로 이 카메라 감독들이다 해가지고 뭐 에베레스트 뭐 어디인가 뭐 갔다 와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.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? 그랬더니 그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제일 힘든 거요. 걱정걱정 했더니 진짜로 제일 힘든 거는 영수증 처리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. 일단 거기 가면 자기 돈 써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영수증을 다 받아야 돼요. 그러니까 막 칠레 이런 데 가가지고 그걸 다 근데 거기 뭐 영수증 안 해주는 데도 있고 그러면 결국 돈 날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밤에 하루 종일 영수증 이거 해가지고 그게 제일 힘들었어. 나중에 서울에 와서 이걸 내야지 돈을 그치. 받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제일 힘들었다고. 늘 직장인들이 제일 힘든 거는 어디 갔다 왔을 때는 비용 처리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. 그러니까.